자, 연습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이겼고,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컨셉이 조금 확실했죠. 1, 2, 3 선발이 다 나왔어요. 가장 좋은 잘 던지는 3명의 투수가 연달아서 6회까지 던졌고, 하지만 타선은 1.5군, 1.7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경기 리뷰해보면, 일단은 선발은 엄상백 선수였습니다. 첫 이닝은 정말 고전했죠. 카운트 싸움이 전혀 안 되면서 고전을 했는데 한 점으로 막은 게 기적 같은 상황이었다. 확실히 이 엄상백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평균 구속은 144km까지 나왔고 최고 구속은 146km까지 나오면서 본인이 막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볼질을 계속 한다든지, 물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제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1회를 최소 실점으로 넘긴 이후에 2회는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죠. 아직은 밸런스가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이글스 유니폼 입고 첫 실전 경기 등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을 했을 수는 있겠죠.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체인지업이 저는 2회부터는 굉장히 잘 먹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즌 이 체인지업이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상대 체인지업이 2회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봄직한 공이 들어왔습니다. ABS 존도 조금 낮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엄상백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이 살아나게 되면 구속도 지금같이 나와준다? 그렇다면 올 시즌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드는 피칭이었다. 물론 오늘보다는 더 잘 던져야겠죠. 투수들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3회, 4회에 조동욱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조동욱 선수의 피칭 너무 좋았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까지의 모습은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구 자체는 지난해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볼넷이 많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우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2개인가 3개를 뽑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지난 시즌에는 못 그랬죠. 왜냐면 페스트볼 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페스트볼을 다 보고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구 위력도 줄어들었는데 체인지업 제구 자체도 좋아졌지만 페스트볼이 좋아졌습니다. 페스트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이게 이 선수가 살을 좀 찌웠다고 합니다. 벌크업을 위해서. 이 선수도 사실은 황준서처럼 마른 선수는 아니지만 키가 조금 크기 때문에 살집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경기 내내 지금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페스트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타자들을 조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좀만 증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오프시즌의 준비가 굉장히 잘 된 투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 조동욱 선수가. 자, 5회 권민규가 나왔는데 이 친구 진짜 뭔가요? 언젠가 물론 권민규는 맞긴 맞겠죠. 안 맞을 수가 없죠, 투수가.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안정감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타자들 몸 쪽으로 페스트볼을 던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타자가 나와도 좌타자가 나와도 몸 쪽으로 페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다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신인은 보통 진짜 없거든요. 보통 몸쪽에 못 던지는 이유가 타자가 맞을까봐도 있고, 혹은 몸쪽에 잘못 던졌다가 장타를 허용할까봐, 안타를 허용할까봐 이기도 한데, 이 선수는 지금 그런 거 몰라요. 미트가 거기 가 있으면 그냥 거기다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투수들이 아무리 유망주라고 해도 프로에 와서 정말 때려 죽여도 이게 안 되는 투수가 많은데, 이 권민규는 이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신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회 박부성 선수. 박부성 선수는 잘하고는 있는데 한 가지 딱 과제가 있어요. 이 선수는 딱 우타자 상대로 우타자의 바깥쪽 낮은 코스의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ABS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게 되면 이 선수는 1군에 올 수 있고, 그게 들쭉날쭉하고 제구가 안 되면 1군에 입성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회에 김서현 선수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사위 6 김서현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못 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페스트볼 제구가 초반부터 되다 보니까 슬라이더 타자들이 춤추죠. 그냥 붕붕. 그거는 사실 누가 타석에 있어도 다르지 않는 결과라고 보고, 오늘 같은 거 김서현은 그냥 마운드에서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상대 타자와의 싸움이라기보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빈도수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해줄 거라고 믿어야죠.
8회 김범수, 9회 박상원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잘해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공격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아쉬웠던 선수들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임종찬 선수. 첫 타석 삼진 당하고 바로 교체됐습니다. 이거는 저도 보면서 솔직히 좀 욕이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선수인데 타점 찬스에서 카운트가 몰렸는데 거기서 방망이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찬스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삼진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루킹 삼진? 그것도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독이었어도 화가 날 것 같고 바로 교체가 됐다는 건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권광민인데 아직은 물론 좀 더 봐야겠죠. 상대한 투수들이 다 구위가 좋았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제임스 네일이라든지 뭐 올러에게 삼진당한 건 뭐 그렇다 칩시다. 공이 좋은 투수들이니까. 근데 양현종 선수에게 삼진당하는 모습은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좌투수 상대로 궤적이 너무 안 맞습니다. 아예 차이가 너무 심하고 호주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좌투수가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정신을 거의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투수 상대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다.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오늘 김태현 선수가 또 1루로 출전을 했고요. 이도윤이 1루 수비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권광민 선수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한 선수들의 나머지 선수들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노시환 선수가 삼진을 3개를 당하긴 했는데 뭐 노시환은 이전 경기들에서 연속 경기 홈런을 치기도 했고 노시환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플로리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플로리얼의 2루타 2개는 정말 인상 깊었다. 첫 타석에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네일의 빠른 공인데 이 선수가 지난해 마이너에서 페스트볼의 헛스윙이 높았거든요. 근데 제임스 네일의 페스트볼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초구를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타석에서는 양현종에게 거의 진짜 저는 넘어가나 싶었는데 중견수키 넘기는 정말 빨랫줄 같은 타구를 생산을 해내면서 2루타 2개를 기록을 했죠. 타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배트 스피드, 당연히 타구 속도가 빠르니까 배트 스피드도 빠르겠죠. 그리고 KBO 기준에서는 페스트볼 대처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마이너리그에도 공빠른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헛스윙 비율이 많은 게 과연 이 선수에게 이번 KBO 리그 도전기에도 과연 이게 참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KBO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비와 주루는 뭐 기복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안치홍과 이재원, 심우준도 오늘 2루타를 쳐냈습니다. 이재원은 최근 감각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제임스 네일의 그 스위퍼에 모두가 이제 붕붕대고 있을 때 이재원 선수는 노련하게 그 타이밍 노려서 받아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짬바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심우준도 오늘 좋은 타구를 기록을 했고 저는 심우준 선수의 호주전부터 해가지고 이 연습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우준 영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막 안타성 따고도 다이빙 해가지고 잡지 못하는 타구들이 있는데 그 레인지를 보면 타구가 빨라도 끝까지 이렇게 해보는 모습, 그러면 호수비 확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심우준 선수의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물론 더 봐야겠죠. 더 좀 잘 쳐줘야 되고 그렇지만 타격에서는 결국 자기 평균을 찾아가 줄 것이고 수비는 역시나 주루와 수비는 기복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한화 이글스는 결국은 수비력, 투수력의 팀이라고 보면 심우준의 영입 효과는 제법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연습 경기를 볼수록 말이죠. 자, 그리고 여담이지만 기아의 올로어 선수는 구위가 정말 좋더라. 물론 이제 150kg가 막 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구위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폰세 선수의 구위가 좀 더 좋아 보였어요. 구위 자체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시즌에 들어가고 운영 능력까지 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러 선수가 정말 좋아 보이지만 폰세가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는 별로 없다. 7회 임기영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뭐 제임스 네일 나오고 뭐 누구야 양현종 선수 나오고 올러 나오고 그러다 7회 임기영이 나오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인호, 황영묵, 김태현 이런 선수들이 다 안타를 기록했고 오늘 황영묵 선수가 멀티히트를 쳤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똘똘한 타자들은 눈에 띄죠. 그러니까 방망이에 뭐 아웃이 되건 뭐 병사를 치건 뭐 그렇더라도 삼진을 혹은 당했더라도
이게 내용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황영목 같은 선수들, 뭐 이런 최인호 같은 선수들, 뭐 똘똘합니다. 이런 선수들은 사실 하나이글스의 뎁스를 채워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홈런을 기대하기 힘든데 삼진까지 많은 선수들은 저는 가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류의 선수들이 지금 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임종찬이라든지 권광민 이런 선수들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 발 쳐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당장 내일도 또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경기니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선수들이 지금 타격감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은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 초특급 에이스 1, 2, 3선발을 상대로 우리 타선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저는 나름 만족한다. 특히나 플로리얼이 너무 좋았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